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에이스급 영입이 필요했던 양키스는 루이스 카스티오의 유력한 행선지가 됩니다. 마침 카스티오는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서 7이닝 8K, 2피안타 1실점으로 성공적인 쇼케이스를 했고 트레이드 직전 5경기에서 2승 1.5구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볼피와 오스왈드 페라자를 모두 지키고 싶었던 양키스는 결국 카스티오를 포기합니다. 카스티오를 데려간 팀은 시애틀이었습니다. 시애틀은 노엘비 마르테와 에드윈 아로요를 주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카스티오는 남은 정규 시즌에서 큰 활약을 했고 포스트 시즌 2경기에서도 7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승리와 7이닝 7K 3실점 패전으로 에이스의 역할을 다합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6회 말 알바레스에게 맞은 역전 투런이 유일하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카스티오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5년 1억 8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합니다. 카스티오의 1억 800만 달러 계약이 30세부터 34세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인 반면 다르비슈의 1억 800만 달러 계약은 36세부터 41세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이며 마무리 투수인 에드윈 디아스가 5년 1억 20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최고의 계약을 맺어준 거였습니다. 멀리 내다보기 위해 유망주를 지키고 카스티오를 참은 결정은 훗날 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캐시만 단장의 실수는 카스티오 영입을 포기하고 나서 그 대안으로 프랭키 몬타스를 골랐던 겁니다. 2021년 187이닝 13승 9패 3.37을 기록하고 포텐셜을 터트린 몬타스를 오클랜드는 포수 쇼 머피와 함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팔지 않습니다. 몬타스는 지난해에도 좋은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어깨에 문제가 발생하며 트레이드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덕분에 양키스는 배기 유망주를 잃지 않고 데려오지만 많은 양키스 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몬타스를 데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몬타스는 정규 시즌 8경기에서 1승 3패 6.35에 그쳤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없는 선수가 됐으며 오늘 어깨 수술이 확정됨으로써 양키스의 시즌 준비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에런 분 감독은 10월에 복귀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했지만 올해 연봉이 750만 달러인 몬타스는 이대로 양키스에서 등판을 마치고 FA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양키스는 예비 전력이었던 도밍고 헤르만이 5선발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선발 예비 전력이 클락 슈미트와 데이비 가르시아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카를로스 로돈에게 등번호 55번을 양보한 헤르만은 등번호 0번을 달기로 했습니다. 다시 몬타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양키스 입장에서 오클랜드는 캔자스시티 어슬레틱스 시절 로저 메리스를 보내준 고마운 팀이지만 최근에는 오클랜드에서 데려온 선수로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빌리빈이 오클랜드의 단장이 되고 한 달 후 양키스는 케니 로저스를 오클랜드에 주고 추후 지명 선수를 받기로 합니다. 이때 양키스가 데려온 추후 지명 선수는 양키스에서 3개의 우승 반지를 끼고 1998년 월드 시리즈 MVP가 되는 스캇 브로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빌리빈이 낀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디트로이트에서 데려왔던 제프 이버, 제임스 카프릴리언과 호르헤 마테오를 주고 오클랜드에서 데려왔던 소니 그레이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양키스 입장에서 카스티오가 아깝다고 생각한 건 다른 팀에서 날아다니던 에이스급 투수들이 양키스에 오면 긴장하는 것과 달리 카스티오는 양키 스타디움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오클랜드는 리칠의 유산인 몬타스가 더 고장나기 전에 양키스로 팔아넘긴 셈이 됐고 FA를 앞두고 어깨 수술을 받게 된 몬타스는 FA 대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양키스에게 반가운 소식은 마이클 킹이 개막전 합류를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양키스는 마이클 킹이 있었을 때 65승 30패로 플러스 35였지만 킹이 팔꿈치 골절로 시즌 아웃이 된 후로는 34승 33패로 플러스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런 분 감독은
주전 이루수는 글레이버 토레스이며 DJ 르메이유는 유틸리티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난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5세부터 39세 시즌까지 연평균 3,7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디그롬이 며칠 전 첫 불펜 피칭 후 왼쪽 옆구리에 불편함을 느껴 예방 차원에서 다음 피칭을 하루 이틀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크리스 영 단장은 아직은 쌀쌀한 애리조나의 날씨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가벼운 부상은 스프링 캠프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다른 선수도 아닌 디그롬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연 디그롬은 올해 몇 이닝을 던지게 될까요? 커뮤니티 투표에서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부터 본인보다는 오타니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는 트라웃은 오늘 있었던 15분의 인터뷰 중 14분을 오타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발언은 오타니를 잔류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트라웃의 답변이었습니다. 과거 제프 베겔이 재계약을 두고 휴스턴 구단과 평행선을 달리자 비지오가 자신의 계약을 조정하려고 했고 시퍼 존스가 라파엘 퍼카를 잡으라면서 1,500만 달러를 줄여준 적이 있지만 오타니는 트라웃이 계약을 조정한다고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한 트라웃은 우리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 오타니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오타니는 2021 시즌 후 즐거운 시즌이지 않았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지는 건 하나도 재미없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또 다른 목표는 연봉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령 오타니가 시즌 후 떠나더라도 올해 오타니와 트라웃이 함께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트라웃은 겨우내 페리가 열심히 노력한 우리는 작년보다 전력이 크게 좋아졌으며 시즌을 앞두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라웃은 새로운 규칙 변경을 환영하며 8월 말에 있을 필라델피아 원정도 기대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피치 타이머는 타자에게만 유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타자도 타석에서 벗어나는 게 한 타석에서 한 번에 제한되기 때문에 볼 배합을 깊게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구 규정을 통해 오타니가 따라했던 루이스 가르시아의 둥가둥가 와인드업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3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던 와카는 샌디에고와 맺은 계약이 4년 2,40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단히 복잡한 구조라고 합니다. 와카가 평균 연봉을 600만 달러로 낮추는 대신 계약 기간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크게 건 계약을 받아들인 건 건강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로 규정 이닝을 넘어본 적이 없는 와카는 지난해에도 늑골과 어깨 부상으로 23경기 127이닝에 그쳤습니다. 특히 와카는 2년차 시즌부터 4번이나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한 어깨가 시한폭탄이라는 평가입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는 샌디에고에 대해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에게 경의를 표하며 파드리스 구단은 정말로 일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 수익 공유를 받는 입장이 아닌 수익을 나눠주는 입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가장 큰 걱정은 14팀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발리 스포츠가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발리 스포츠는 메이저리그 14팀 외에도 NBA 16팀과 NFL 12팀을 포함해 550억 달러의 중계권 계약을 가지고 있어 발리 스포츠가 파산하게 되면 중계권료가 지탱하고 있는 미국 스포츠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구단들이 발리 스포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한 해 18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매출인 108억 달러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돈입니다. 맨프레드는 발리 스포츠가 미지급금을 갚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MLB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제작하고 배급사를 찾는 형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포츠 중계는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메이저리그와 미국 스포츠는 케이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 계약이 흔들리고 케이블 계약에서 줄어든 수익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더 뽑아낼 수 없다면 미국 스포츠의 태평성대에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마이클 클레빈저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클레빈저는 난 절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화이삭스 리칸 단장은 림프종 진단을 받은 리암 핸드릭스에 대해 아직은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FA 시장의 마지막 빅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잭 브리트는 6개 구단이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6개 구단은 자이언츠, 에인절스, 매츠, 다저스, 컵스, 텍사스로 지미 넬슨에 꽂힌 다저스는 또 지미 넬슨과 1년 12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넬슨은 125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2020년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고 마이너 계약을 맺은 2021년에는 28경기 만에 시즌을 마감했으며 1년 70만 달러 계약이었던 지난해에도 부상으로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넬슨은 2017년 어깨 부상 이후 5년 동안 51이닝을 던진 투수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